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은 얘기해 보자면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운동,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들을 봤어요. 이동거리, 변위, 그리고 속력, 속도, 그리고 이 속력, 속도가 평균이냐, 순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에서는 뭘 할 거냐? 동일하게 여러 가지 운동이란 파트인데 이번 시간에 지난번 공부했던 개념들을 토대로 실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번 볼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종류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네 가지 종류를 짰냐? 속력과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짰어요. 무슨 얘기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속력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또 운동 방향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총 두 개 해서 2 곱하기 2 총 4가지 경우의 운동을 이번 차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학습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학습 목표에는 그 파트, 그 단원의 핵심 키워드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속도와 가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속도 지난 시간에 했죠. 가속도는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작년 통합과학에서 한 번쯤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물리학 1에서는 가속도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네요.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 유무를 통해 2 곱하기 2, 즉 총 4가지 사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듯이 이번 파트 여러 가지 운동의 핵심 키워드들은 이런 거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학습지 3쪽에 자,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운동. 자, 여러 가지 운동이란 뭘까? 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대. 모두 일정한 경우야? 아까 4가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모두 일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할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작년에 한번 얘기하긴 했어요. 통합과학 때. 자, 천천히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럼 2번 동그라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대. 1번 동그라미의 차이가 뭐야?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한 거고 여기서는 운동 방향까지 모두 일정하대. 그러면 무슨 말이 붙어야 할까? 맞아요. 바로 등속 직선 운동. 직선자가 더 붙어야 합니다.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등속력 운동인 거예요. 속력만 일정하면 돼. 방향은 바뀌어도 돼. 나중에 이 밑에서 다른 운동 사례로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사례 등속 운동. 근데 우리가 이 1번 괄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경우는 바로 등속 직선. 등속력이면서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다.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이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했는데 우리 이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바로 운동 상태로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운동 상태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조금 더 풀어 써볼게.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또 같은 말, 비슷한 말 뭐가 있었죠? 그쵸? 속도였죠? 즉 등속직선 운동은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1번 괄호 이 첫 번째 사례 자체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건 결국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물어보는 거죠. 자, 속도가 일정하되 그럼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같은 말이구나. 자, 그럼 이러한 3번 동그라미 가볼게요. 이러한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물리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프는 뭐부터 보라고? 그쵸? 가로축과 세로축부터 보라고. 자, 그럼 총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속도시간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위치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인데 속도시간 그래프, 세로축이 속도 V고요. 가로축은 시간 T가 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그려볼게요. 속도시간 그래프. 그런데 속도가 지금 어떤 운동이야? 일정한 운동이죠? 그럼 그래프는 어떤 형태여야 될까? 맞습니다. 바로 가로로 직선. 시간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변화가 없어야겠죠. 일정하니까. 즉 시간이 지나도 속도는 처음 값, 어떠한 값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속도 시간 그래프 보면 속도, 등속도라 했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뭐랑 같을까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아.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문제 풀다가 살짝 언급했는데 곡선 경로랑 직선 경로. 네, 바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잘못 썼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에요. 미안합니다. 속력이 뭐랑 같냐? 속도의 크기랑 같습니다. 속도의 크기. 자, 오른쪽 노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속력과 속도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용, 같이 사용한다고. 물론 둘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둘을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케이스일까? 물체의 무엇이 변하지 않으면, 즉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자, 지난번 문제에서 내가 얘기했죠. 곡선 경로를 따라 간다. 이건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선 경로를 간다. 즉 곡선 경로랑 직선 경로를 가는데 직선 경로일 때는 어떤 거라 했어요?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랑 같다고 했죠? 반대로 곡선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무조건 크다. 결국 이 곡선, 직선 경로가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지. 직선은 이렇게 계속 가. 운동 방향 안 바뀌겠죠. 하지만 곡선 경로 봐봐. 내 이 손이 가리키는 게 내 운동 방향이겠죠. 요렇게 갔다가 트럭 곡선 요렇게 운동 방향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지난 시간 문제풀이에 이어서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직선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보자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직선 경로일 때 같다고 했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경우죠. 그럴 때는 속력이 속도의 크기와 같다.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잖아요. 등속 도운동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서 속도를 속력으로 또
위치를 이동거리로 바꿔서 그래프를 써도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왜? 차이가 없으니까, 같은 크기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점, 그래프 아래의 넓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 요 빨간색 그래프 아래의 넓이, 이게 뭘 의미할까야? 그래프 아래의 넓이, 넓이 구해봐.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임의의 어떤 걸린 시간 곱하기 어떻게 돼요? 속도가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돼?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됩니다. 야,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뭐예요? 그쵸? 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뭐가 된다? 변위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제 다음 차시, 다음 강의에서 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속도,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바로 변위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울기. 얘는 기울기가 어때요? 0이죠?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프가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죠? 그 얘기는 뭐야?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 등, 같을 등자. 속도가 일정하다. 같다니까. 그래서 등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두 번째로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자, S로 표현하고 시간 T라고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떠한 형태를 그릴까? 야, 봐봐. 위치, 변이, 얼만큼 변하냐, 위치가 이동거리 얼만큼이냐. 요거 속도인데 속력으로 바꿔도 된다 했고, 요거 변이, 이동거리를 바꿔도 된다 했어요. 자,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야. 근데 지금 속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변이는 뭐랑 같아?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하죠? 즉 어떻게 된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어떤 형태냐? 잘 봐. 예를 들어 이때가 T1, 이때가 S1, 또 이때가 T2, 이때가 S2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직선이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 그랬어. 그럼 뭐랑 뭐랑 같아? 그쵸?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 같다고 했죠. 변위의 크기. 자, 그리고 변위는 뭐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형태를 보면 바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위치 역시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 한번 보여봅시다. 내가 써놓은 거에 입각해서 기울기 어떻게 될까? 여기에 기울기 T2-T1 S2-S1. 야, 이게 뭐야? 요거 T2-T1 걸린 시간이죠. S2 빼기 S1.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위치 빼줬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뭐야? 변위가 되죠. 걸린 시간분의 변위죠. 자, 기울기란 즉 걸린 시간분의 변위가 된다. 이게 뭔데? 걸린 시간분의 변위가. 그쵸?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리 뭐 예습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다음 차시에 할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가 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넓이라든가 기울기의 개념들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넓이, 기울기 보는 방법 지금 여기서 잘 익혀둬야 됩니다. 다음 차시에서도 계속 쓸 거고, 이 역학에서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어떤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 또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울기 속도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속도가 된다. 자, 기울기가 어때요? 세 번째 동그라미. 기울기가 일정하죠? 직선으로. 기울기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야? 변이는 시간에 뭐해서? 비례하여 증가한다. 위에 썼던 말 다시 써봤어요. 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뭔데? 속도잖아. 지금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그러니 기울기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셨나요? 자, 대표적인 예시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적으로 직접 경험을 했다거나 TV로 봤던 그러한 현상들이거든요. 꼭 읽어보길 바래요. 이것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일단 이거는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이렇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봤어요. 즉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봤어요. 그럼 나머지 세 개를 볼 건데 또 하나는 뭘까? 자, 바로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자, 깔끔하게 한번 지워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이번엔 속력만 변한대. 그 얘기는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야.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전처럼 뭐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그래프를 따로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예시 한번 읽어보세요.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은 계속 변하고 있대. 뭐 요런 여러 운동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 뭐 자유낙하 운동이라든가 연지 위로 던져 올린 공, 이런 운동은 굳이 아까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그래프 그린 것처럼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궁금하죠? 요거는 이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은 일정한 운동,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심한 내용이라서 뒤에 단원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운동은 뭘까? 이번엔 운동 방향만 변한대. 즉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한대. 요것 역시도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 했어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는데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 아니에요. 등속도 운동은 운동 방향도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은 변한다 했죠. 그러니까 속력만 일정해야 되니까 등속력 운동이라 해서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등속 운동은 등속력 운동의 줄임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럼 등속 운동인데 원 운동을 한대. 그럼 얘는 뭘까? 맞아요. 바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마이크가 잠깐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자, 물체가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우리는 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등속 원운동을 풀어서 보면 등속력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므로 뭐는 변하지 않을까요? 속력은 변하지 않죠.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고 원운동이야. 자, 원운동 한번 그려볼까요? 교과서 15쪽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원 한번 볼까? 어떻게 그릴까?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려질라나 모르겠네. 대략 원 좀 비슷한가요? 뭐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죠. 자, 교과서 15쪽에 있는 그림. 이거 봐봐. 얘의 운동 방향을 표현해보면 요런 식으로 니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원하는 물체 해봐. 이게 지금 네 운동 방향인데 이게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바뀌죠? 원운동이므로 무엇은 변한다? 운동 방향은 변한다. 아셨나요?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뭐 수식이나 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물리학 2에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물리학 2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이 등속 원운동 역시도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심화적인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거는 어떤 거야? 원의 중심과 수직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의 지름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제가 이 화살표들 잘못 그렸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 등속 원운동들은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대표적인 또 다른 예시들, 놀이공원 대관람차, 회전목마, 회전근해 등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일정했어. 두 번째는 운동 방향만 일정했어. 세 번째는 속력만 일정했어.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어요? 마지막 조합은. 그쵸? 일정한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교과서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 포물선이 뭐야? 작년에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거 마카 내가 엄청 많이 던졌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옆으로 보여줄까? 통 하면은 방금 요런 식으로 경로를 그렸죠. 한번 더 보여줄까요? 천천히 한번 0.25배속으로 한번 봐보세요. 얘가 뭘 그리나? 슉 하면은 방금 요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갔죠. 이런 게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공을 비스듬하게 차 올리면 방금 이 보드 마카를 비스듬하게 위로 대각선 비스듬하게 종이 쳤네요. 잠시만요. 이 뚜껑을 비스듬하게 차 올려서 던졌어. 그랬더니 곡선, 포물선을 그린다. 공을 비스듬하게 차 올리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이 최고점에 오를 때, 도달할 때까지는 공의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공이 최고점에 내려올 때는 다시 공의 속력이 증가한다. 요거는 작년 통합과학 때도 그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 내용을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포물선 운동 역시 구체적으로 수식적으로 진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공의 속력이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지, 또 최고점에 내려올 때 공의 속력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이에 대한 수식적인 분석은 물리학 2에서 합니다. 등속 원운동과 함께요. 그러니 지금은 이거에 대한 수식적인 내용까지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는 속력이 감소했다가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속력이 증가한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 진자 운동이 있고요. 놀이공원에 이런 바이킹 이런 게 있어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15쪽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 총 4종류를 봤어요. 학습 목표에 나와 있다시피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들을 4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4페이지 그리고 네, 학습지 이건 4페이지밖에 없네요. 이 학습지 4페이지에는 이 예제 2019학년도 6월 작년도 6월 모의고사죠. 고2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일시정지한 다음 풀어보고 제가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가속도 개념을 나간 다음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시정지한 후 풀어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우고 올게요. 네, 어떻게 풀어봤나요? 자, 저랑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 2번 문제. 항상 문제는 뭐부터 보라 했어요? 맨 처음부터 천천히 어떤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림 가, 요 가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가는 일정한 빠르기로, 야 빠르기 다른 말로 뭐야? 속력이죠? 아,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무빙워크를 타고 서 있는 사람. 나는 일정한 빠르기로, 근데 얘는 또 뭐한대? 회전한대. 얘 나 같은 경우는 대관람차를 타고 있대. 다는 휘어지고 경사진 레일을 따라 막 내려오고 있대. 자, 표는 운동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래. A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대. 자, 가나다 중에 뭐야? 일단 가, 나가 일정한 빠르기죠. 그런데 얘는 회전하고 있지.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고 있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이죠. 얘는 운동 방향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운동 방향이 변하고 속력만 일정한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는 바로 가. 왜? 무빙워크 같은 경우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으로 움직이죠. 얘는 바로 등속 직선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이 된다. 얘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B. 속력은 일정, 운동 방향을 변하는데 아까 뭐였어? 나. 얘는 방금 뭐야? 미안해요. 등속 원운동이죠. 나 같은 경우는. 자, C. 속력과 운동의 모두 변화. 자, 다죠. 누가 봐도. 자, 그러면은 정답은 어떻게 되나? 가나다 1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지우고 나서 뒤에 마지막 개념인 가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4번 가속도입니다. 작년 통합과학 1학기 물리 파트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 속도는 속도인데 앞에 가자가 붙었어. 더할 가 또는 변할 가. 아, 속도의 변화. 뭔가 속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4번 가속도. 단위가 뭐래?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래. 우리 물리량과 단위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걸 토대로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된다? 미터 퍼 세크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 1이 스며져 있네. 아, 요거는 뭐가 돼? 뭔가 단위 시간. 요거는 미터 퍼 세크 뭐의 단위야? 속도. 속도가 뭔가 된다는 거겠지? 결국엔 변화된다겠지만 한번 볼게요. 1번 가속도 운동. 뭐에 따라? 가속도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왜? 시간에 따라, 보이나요 잘?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고 있잖아.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 얘기를 조금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거야? 속도는 뭐랑 뭐랑? 속력 그리고
운동 방향이라고 했잖아. 운동 상태를 말하잖아, 속도는. 그러니 얘는 결국 속력이나 또 뭐가 운동 방향이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도란 개념을 볼게요. 가속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속력이 변화량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종소리 끝나면 이어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해보면 위에 단위랑 이 얘기로부터 가속도를 정의해보면 어떻게 된다? 1초 단위 시간 바꾼다 했죠?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를 정의해 보면 정의는 이렇게 되고 공식을 써보면 요 1초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왜? 퍼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나눗셈, 나누기랑 같으니까 분수꼴로 바꾼다고? 분수꼴 해놓고 아래는 초, 위에는 속도 변화량 들어갔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의 공식이겠구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속도 역시도 속력과 속도에서처럼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평균 가속도란 어떻게 될까? 평균 내는 거잖아. 우리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구할 때랑 똑같습니다. 전체 속도 변화량이겠죠? 전체 속도 변화량, 전체 속도 변화량을 총 무엇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살짝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앞에 속력, 속도 할 때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거기 다시 한번 보고 와도 됩니다. 전체 속도 변화량을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가속도다. 그럼 2번 동그라미 순간 가속도는 그럼 뭘까? 매우 어떠한 시간? 그쵸?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속도 변화량을 그 사이에 뭐? 걸린 시간으로 나눴다고. 매우 짧은 시간이 평균과 순간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매우 짧은 그 순간을 볼 거냐 아니면은 전체를 볼 거냐. 그래서 평균은 전체를 봤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속도, 가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신경 안 써요. 이 최종, 이 전체만 신경 쓰는 거야. 하지만 순간은 매 순간을 말한다는 거지. 알았나요? 그래서 얘도 속력, 속도에서처럼 보통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속도라고 하면 보통 순간 가속도를 보통 말합니다.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그 순간의 가속도가 얼마였는가를 묻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를 묻고 싶으면 반드시 문제에서 평균이란 말을 꼭 써줍니다. 평균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그럼 가속도 개념까지 우리 한번 봤으니까 예제 3번 괄호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처음 속도는 V0. 단서 첫 번째 V0 처음 속도는. 나중 속도는 V1에. 또 다른 단서. 그리고 걸린 시간은 T였대. 그럼 이때 이 단서들을 가지고 이 물체의 가속도 A를 구하면 자, A 가속도 어떻게 돼?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걸린 시간 어떻게 돼? T죠. T분의 위에 속도의 변화량. 자, 변화량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변화량은 물리에서 정말 많이 구하라고 하는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변화량은 뭐랑 뭐야?
뭐에서 뭘 빼줘야 돼?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다고 했죠?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다. 나중 속도 얼만데? V. 처음 속도는 V0. 그럼 얘는 V-V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T분의 V-V0가 바로 A. 가속도가 된다. 자, 위에 식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괄호 마지막 개념 보고서 예제들 몇 개 풀고 이번 시간 마칠 텐데요. 4번 괄호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 이거는 교과서 16쪽 아래에 있는 기차 그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 기차 그림과 관련된 거는 이 다음 페이지 또 예제에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번 속도가 증가할 때 속도가 증가한 경우는 어떨까? 어떤 상황일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다? 같은 상황이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4번 괄호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 야, 운동의 방향이 뭔데? 결국 속도의 방향이죠.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어떠한 경우는 어떻고 어떠한 경우는 또 어떨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는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2번 동그라미 속도가 감소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속도가 감소할 때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인 경우가 됩니다. 아셨나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작년 통합과학에서 잘 찾아보면 학습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작년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쪽 아래 기차를 보면 가속도의 방향이 기존 처음 속도의 방향과 같았더니 나중 속도가 증가하고 또 반대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더니 나중 속도가 감소하더라 라는 게 16쪽 아래의 그림에 나와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제는 이 다음 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개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 잠깐만. 그 전에 오른쪽 노트 한번 봐봐. 가속도는 뭐와 무엇을 가진 물리량일까?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된 물리량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야겠죠? 가속도는 바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가속도도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되는구나. 아셨나? 이제 진짜로 한번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우는 동안 이거 일시정지 한 다음에 꼭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학습지 5쪽 그리고 6쪽 6쪽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주어졌죠? 제가 6쪽 같은 경우는 문제를 계속 그려주면서 그때마다 일시정지에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6쪽에 있는 예제 3번과 4번은 제가 직접 그려줄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일시정지 해놓고 이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풀어봤어요? 자, 볼게요. 문제 처음부터 보라 했어요. 그림은 나비가 점 P에서 여기 있네. 점 P가 점 P에서 점 Q까지 무슨 경로? 곡선 경로다. 운동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곡선 경로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변해. 근데 속력은 어떻대? 일정한 속력이래. 등속 운동이긴 하구나. 하지만 등속 도운동은 아니구나. 등속력 운동이지. 자, P에서 Q까지 나비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자, 기억.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학습지에서? 아니, 지난 수업에서? 오늘 초반에도 얘기했죠? 곡선 경로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와 같다.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했어요?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죠.
자, 지난 시간 제가 강의에서 안 다뤘는데 학습지 내용에는 뭔가 추가한다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뭐였죠? 변위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가? 변위의 크기는 나중 위치, 얘가 지금 P에서 Q로 갔으니 나중 위치가 Q겠죠? P가 처음 위치입니다.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간의 직선 거리가 바로 변위의 크기입니다. 근데 전체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곡선 경로 더 길지 않아요? 이 파란색을 쭉 핀다고 해봐. 그럼 빨간색보다 더 긴 직선이 나오겠지. 그러니 자, 걸린 시간은 두 경우 모두 같겠지.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지금 P에서 Q로 도달한 상황 하나만 보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요거는 다 같은 상황이야. 비교할 건덕지도 없어.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전체 이동거리 P에서 Q까지 전체 이동거리가 전체 변위보다 어때요? 크죠?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커야 돼. 니은은 틀렸어. 같지 않죠? 오케이? 자, 얘가 P에서 Q로 가는 동안 중간에 뭐 속력이 일정하다 나왔네요. 오케이, 일정한데 어쨌든 만약에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고 해봐. 그래도 얘가 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냥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을 물은 거라면 P에서 Q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P와 Q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길이만 딱 구해주면 돼. 얘가 중간에 잠깐 힘들어서 쉬었다 가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디귿 가속도 운동이다.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냐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변한다는 거야?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지. 자, 주의사항 둘 다 변해야 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속력과 운동 방향 둘 중에 뭐 하나만 변해도 속도는 변하기 때문에 이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학습지에도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그쵸? 둘 중에 뭐가 바뀌어도 다 가속도 운동이다. 둘 다 바뀌면 당연히 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가속도 운동이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학습지 오래 걸렸네요. 마지막 학습지 6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은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 예제 3번은 교과서 17쪽에 나와 있는 자동차 문제인데요. 응용해봤어요. 1번 어떤 경우냐? 속도가 증가하는 예제예요. 자, 뭐야? 자, 자동차가 있어요. 아우, 개 귀엽죠? 대충 그렸어요. 뭐 람보르기니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뭐 미술 실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박스차 그려봤어요. 자, 요 자동차가 달려. 신나게 달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때 처음 속력, 처음 속도 V0라고 할게요. 처음 속도 V0가 10m/s였는데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20m/s가 됐대요. V가 나중 속도고 V0가 처음 속도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가 걸렸냐 봤더니 5세크, 5초가 걸렸대. 이때 이 자동차의 5초 동안의 가속도를 구해보래. 뭐 평균 가속도를 구해도 되겠죠? 뭐 중간에 신경 안 쓰고 5초 동안에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래. 자, 정지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나요? 자, 볼게요. 가속도 어떻게 썼어 아까? t분의 v-v0. 아,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걸린 시간 5초. 그리고 처음 속도는 10m/s, 나중 속도는 20m/s. 그럼 나중 속도인 20m/s에서 처음 속도인 10m/s를
빼주면 이건 어떻게 돼요? 5분의 10. 그럼 얼마?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오케이? 우리는 지금 은연중에 이 오른쪽을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왜? 오른쪽 방향인데 그냥 마이너스 안 붙였지. 오른쪽 방향 플러스. 가속도도 그랬더니 뭐가 나와? 플러스 방향 오른쪽. 아,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자동차의 5초 동안의 가속도였습니다. 5초간 가속도.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 예제사 일단 가려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잘 짧게 써봐요. 2번. 이번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경우 볼게요. 자, 똑같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 처음에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 V0가 30m/s의 속도로 오른쪽이었대. 이것도 지금 얼마야? 방향을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놓은 거네. 이렇게 제한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오른쪽으로 나중 속도는 10m/s가 되더라. 그리고 이 과정이 몇 초였냐? 4초 후가 됐대. 4초 후 10m/s가 됐대. 그럼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4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풀어봤나요? 전 이어서 풀어볼게요. A는 자 똑같이 T분의 V-V0니까 걸린 시간 얼마? 4세크 나중 속도 플러스 10m/s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런데 처음 속도는 얼마야? 플러스 30m/s. 10m/s에서 30m/s를 빼래. 그럼 어떻게 돼요? 4세크분의 마이너스 20m/s. 그럼 어떻게 될까? 글씨가 점점 산으로 가네. 마이너스 5m/s 제곱.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럼 가속도의 방향 어디라는 거야? 왼쪽 방향. A는 마이너스 5m/s 제곱.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다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봤잖아. 학습지 개념.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다고? 증가해 버렸다고. 이해되셨나? 자, 오케이. 자, 여기가 예제 3번. 그럼 마지막 예제 4번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지웁니다. 자, 마지막 예제 4번도 한번 제가 문제를 제시해 볼게요. 자, 교과서 17쪽에 예제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걸 응용했어요. 숫자만 좀 바꿔봤어요. 자, 이러한 빗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어떠한 나무도막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나는 이 물체를 여기 자 미끄러운 경사면이에요. 미끄러운 경사면이란 말은 뭐가 되냐? 마찰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물리학 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이게 전제로 막 깔릴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 뭐 마찰력을 무시한다, 뭐 공기저항 무시한다, 실의 질량 무시한다, 이런 것들 계속 볼 거예요. 앞으로 예제에서도 이런 거 계속 언급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끄러운 경사면이란 마찰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자, 미안해요. 발음이 꼬이네.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자, 내가 이 물체를 탁 쳐줬어. 그래서 이 물체가 처음 얼마의 속력을 가졌냐? 3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을 가졌대. 그리고 문제의 그림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 아, 요 빗면을 올라가는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구나. 선생님, 아까까지는 약간 수평 방향, 지표면에 나란한 방향을 따지지 않았나요? 제가 물리학원은 뭐라 했어요? 직선 운동만 다룬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어디를 직선으로 따진 거야? 여기를 직선으로 따진 거지. 여기 빗면을 여기를 직선으로 따진 거야. 오케이? 요거를 요렇게 틀은 거라고. 요 수평면을 요렇게 틀어버린 거야. 아, 그럼 반대로 빗면을 내려오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겠구나. 빗면 올라가는 게 플러스고. 자, 2초 후에 문제가 뭐야? 2초 후에 저는 교과서랑은 문제 살짝 달라요. 제가 수치를 바꾼 거예요. 2초 후 물체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대. 2초. 난 처음에 얘를 딱 올려서 3m/s의 속도로 올려 보냈더니 2초 후 물체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대. 그럴 때 2초 동안에 A를 구하래. 가속도. 야, 요런 거 이제 문제 풀 때 팁입니다. 이걸 물었어. 자, 가장 높은 위치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가장 높은 위치가 됐다는 건 거기 딱 찍고 어떻게 했다? 다시 내려왔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올라갔다가 어떤 가장 높은 위치를 딱 찍고 바로 다시 내려왔다는 거지. 그럼 가장 높은 위치 찍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이 물체의 속도가 0이 됐다가 바뀐다는 거지. 아, 속도가 0이 될 때가 가장 높은 위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엄청 자주 나오는 팁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 이 위로 풀어볼게요. 그럼 A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 T분의 V 빼기 V0. 어떻게 돼? 몇 초 동안? 2초 동안 가장 높은 위치도 그랬대. 그럼 2세크. 그리고 처음 속도는 3m/s인데 나중 속도가 얼마야? 0. 가장 높은 위치 2초 후가 0이잖아. 그럼 0 마이너스 3m/s.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m/s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네?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라는 거야? 빗면 아래 방향이라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 속도는 플러스 방향. 그러니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해봐. 경험적으로 빗면이 뭔가 쭉 올리면 쭉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지. 왜?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아셨나? 오케이? 만약에 요거를 3이 아니라 4m/s라고 했다면 예? 4가 되면서 그때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겠죠.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3m/s가 아니라 4m/s인데 어쨌든 뭘로 풀어도 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운동 파트를 한번 봤어요. 뭐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러한 개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역학, 힘과 운동 파트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꼭 알고 가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안녕.